사람들은 마늘이 피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먹으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라고.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걔. 혈액이 지금 매우 잘 응고되지 않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마늘을 많이 드시는 건 네.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다 몸에 맞는 건 아니군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투소까지는 아니겠지. 마늘은 몸에 좋다는데 설마 그게 문제겠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말은 너무 늦은 뒤에야 떠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장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혈압 때문에 오신 분, 당뇨 관리하러 오신 분,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오셨다가 검사 결과를 보고 말을 잃는 분들까지요.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같이 먹던 음식, 그 중에서도 마늘을 잘못 먹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늘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항균 작용이 있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자연 식재료죠. 저도 마늘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마늘에 무엇을 더하느냐, 그리고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몇 년 전 부산에 사시던 71세 남성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고 매일 아침 공복에 마늘을 드셨습니다. 선생님, 마늘이 신장에도 좋다길래요. 그냥 생마늘에 간장 조금 찍어서 먹었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소변에 거품이 조금 생기고 발목이 저녁만 되면 부어오른다고 했죠.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고 혈액 속 나트륨 수치와 염분 부담이 신장을 계속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마늘이 아니었습니다. 마늘에 함께 들어간 이것, 바로 짠 조미료, 특히 간장과 소금이었습니다. 마늘은 자극적인 식품입니다. 그 자체로도 신장을 통과할 때 어느 정도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짠 조미료가 더해지면 신장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어집니다. 마치 이미 바쁜 정수기에 모래를 계속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소리가 없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괜찮겠지. 검사 안 했으니 문제 없겠지. 하지만 신장은 아주 정직합니다.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 수분 균형이 깨진 상태가 반복되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능을 줄여갑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이 둔해지고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짠 마늘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신장은 그 피를 걸러내기 위해 더 강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신장은 지쳐버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드립니다. 마늘 드실 때 그냥 드십니까? 아니면 꼭 뭔가를 찍어 드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은 못 먹죠. 너무 맵고 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위험 신호입니다. 몸이 거부하는 방식으로 먹는 음식은 대부분 몸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늘을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입안이 화끈거리거나 그날따라 물이 더 당기고 소변색이 진해진다면 그건 이미 신장이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마늘을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먹는 방식은 반드시 바꾸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늘은 약이 아닙니다. 약처럼 매일 공복에 자극적으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신장이 예민해진 60대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늘을 드신다면 공복이 아닌 식사 중간에 날 것보다는 살짝 익혀서, 그리고 절대 짠 것과 함께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소변 거품이 줄고 아침에 손발이 덜 붓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장은 화려한 보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덜 짜게, 조금 덜 자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쉬게 해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늘을 정말 먹어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마늘을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하는 방법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5년 뒤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늘 이야기 이후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마늘을 아예 끊어야 합니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드시던 방식은 멈추셔야 합니다. 신장은 흑백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어떤 상태에서 무엇과 함께 들어오느냐, 이 세 가지만 보고 반응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오신 68세 여성분이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당뇨도 없고 검사상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늘 오후만 되면 몸이 붓고 밤에 소변을 두세 번씩 보셨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껴 검사를 반복했지만 신장 수치는 늘 경계선 정도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반찬으로 마늘 장아찌를 조금씩 드신다고 했습니다. 조금인데요, 선생님. 한두 쪽 정도예요. 문제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그리고 저녁, 그리고 짠 상태였습니다. 저녁 시간은 신장이 쉬려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 흐름도 느려지고 신장은 낮보다 훨씬 민감해집니다. 그 시간에 짠 마늘이 들어오면 신장은 다시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밤중 소변, 다음날 아침 부종,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이분께 마늘장아찌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드시지 마세요. 드시려면은 점심에 아주 소량만 드세요.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밤에 안 깨요. 발목도 안 붓고요. 이게 신장의 언어입니다. 아주 솔직합니다. 힘들면 바로 반응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 아침에 손발이 잘 붓지 않는 분. 둘째, 소변에 거품이 거의 없는 분. 셋째, 밤중 소변이 한 번 이하인 분. 넷째, 평소 짠 음식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분.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마늘을 소량, 올바른 방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반대로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밤마다 화장실을 2번 이상 가고 소변색이 자주 진하다면 그분의 신장은 이미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늘을 자극적으로 먹는 건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마늘을 대체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마늘의 목적은 살균, 순환, 면역입니다. 이 목적만 충족하면 굳이 마늘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신장이 약한 환자분들께 제가 자주 권하는 것은 익힌 양파, 부추, 소량, 그리고 따뜻한 국물입니다. 특히 익힌 양파는 자극이 훨씬 적고 혈관 확장을 도와 신장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늘처럼 화끈하지 않지만 신장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늘 더하기 약의 조합입니다.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중 마늘을 건강식으로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신장은 2배로 바빠집니다. 약으로 1번, 마늘로 1번, 하루에 2번 부담을 받는 셈입니다. 이런 분들께서 요즘 약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약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마늘을 더더욱 조심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참는 장기가 아닙니다. 버티는 장기도 아닙니다. 쉬어야 회복됩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은 대부분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빼주는 것입니다. 마늘을 줄이는 것, 짠 것을 덜 먹는 것, 저녁 자극을 피하는 것, 그리고 물을 조금 더 나눠 마시는 것. 이 4가지만으로도 신장은 충분히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는 짜게 먹지 않는데도 신장이 나빠지는 이유,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의외의 음식 한 가지가 왜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원래 싱겁게 먹는데, 마늘도 조심하는데, 그런데 왜 신장이 점점 나빠질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대부분 한 가지 공통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 하지만 신장은 소금의 맛만 보지 않습니다. 형태와 타이밍을 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김치를 거의 안 드시고 국물도 남기고 라면은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신장 수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유는 의외로 아주 평범한 음식 하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말린 식품, 특히 말린 채소와 말린 해조류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식으로 자주 드시는 것들입니다. 말린 나물, 말린 미역, 말린 다시마, 그리고 말린 멸치. 선생님, 이건 자연식이잖아요. 가공도 안 했고 기름도 없고요. 맞습니다. 가공식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말린 식품은 수분이 빠져 있는 대신 미네랄과 염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말린 해조류는 칼륨과 나트륨이 동시에 높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미네랄 균형을 신장이 빠르게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침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몸이 붓고 밤에 다리가 묵직해지고 소변량은 늘었는데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물을 못 마셔서가 아닙니다. 신장이 미네랄 정리에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말린 시래기국을 드셨습니다. 옛날부터 먹던 거라 몸에 맞아요. 라고 하셨죠. 문제는 그 국을 매일 그리고 아침 공복에 드셨다는 점입니다. 아침 공복은 신장이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 있고 혈액이 진해진 상태입니다. 그때 농축된 미네랄이 들어오면 신장은 갑자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아침 부종, 두통, 그리고 오전 내내 이어지는 피로감입니다. 자, 이분께서 말린 시래기를 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말린 건 주일 2회만 드세요. 드시더라도 점심에 드세요. 아침엔 생채소나 부드러운 국으로 바꾸세요. 2달 뒤 신장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 덜 무거워요. 이게 바로 신장이 보내는 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즙입니다. 양배추즙, 마늘즙, 양파즙, 심지어는 해독즙, 이것들도 한 번에 많은 성분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쉽지 않고 천천히 소화되지 않고 곧바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 좋다니까 라는 이유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이분들 중에 신장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신장은 속도를 싫어합니다. 급하게 들어오는 걸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씹는 음식이 마시는 음식보다 낫습니다.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빨리 들어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의 공통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농축되어 있다. 둘째, 공복에 들어온다. 셋째, 매일 반복된다. 이 3가지가 겹치면 그 음식이 아무리 좋다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신장은 지칩니다. 마늘도 그렇고 말린 나물도 그렇고 건강즙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선택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분이 있는 형태로 하루 중 낮에 매일이 아닌 간격을 두고 이 원칙만 지켜도 신장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하루 중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절대 이런 걸 드시지 마세요 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녁에만 조심하면 되겠지.
밤에 짜게만 안 먹으면 괜찮겠지. 하지만 실제로 신장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은 밤이 아니라 바로 잠들기 직전과 새벽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몸은 외부 자극을 거의 차단하고 내부 정리를 시작합니다. 혈압은 내려가고 심박은 느려지고 신장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혈액을 정화하려 합니다. 이때 무언가가 들어오면 신장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잠자기 전 뭐 드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물 한 컵, 약, 과일 조금, 속이 허해서 우유 한 잔. 이 중에서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의외로 과일과 우유입니다. 과일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과일 속 당분과 칼륨은 신장을 자극합니다. 특히 바나나, 감, 오렌지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은 밤에 들어오면 신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낮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잠들기 직전에는 신장을 깨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을 꼭 가요. 새벽 3시에 꼭 깨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저녁마다 우유를 한 잔 드셨습니다. 속이 편해져서요. 그분께 우유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우유는 점심이나 오후 4시 이전에 드세요. 그 다음 진료에서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밤이 길어졌어요. 그건 밤이 길어진 게 아니라 신장이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하루의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공복 자극을 피하십시오. 마늘, 건강즙, 말린 음식은 아침에 드시지 마세요. 점심에는 조금 자유로워도 됩니다. 신장은 이 시간에 가장 여유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드십시오. 짜지 않게 자극 없이 양도 줄이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배를 채우지 마십시오. 자, 신장은 공복일 때 가장 잘 회복합니다. 이 원칙을 지킨 분들 중에는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소변 거품이 줄고 부종이 가라앉고 아침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지금의 상태를 만듭니다. 오늘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 오늘 저녁에 무엇을 피하느냐, 오늘 밤 신장을 쉬게 하느냐, 이 작은 선택들이 5년 뒤의 삶을 결정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바꿀 수 있을 때 바꾸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기회를 주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한 가지만이라도 이건 내가 바꿀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알고 싶은 분은 댓글에 일 남겨주세요.